건강한 미소를 지켜드리는 스마일 닥터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있는 누구나에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잇몸병, 다른 이름으로는 치주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3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양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양치를 잘하려고 해도 삐뚤빼뚤한 치열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 공간 그리고 잘 닦이지 않는 뒷공간에는 아무리 해도 치태,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태 찌꺼기들이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세균, 타액 등과 섞여서 끈적끈적한 막을 형성하는 게 플라그라고 부르는 치태인데요. 이런 플라그는 잇몸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대로 방치하게 되시면 치아가 붓고 피도 나지만 나중에는 치아 주변의 뼈를 녹여서 치아가 흔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치아가 빠지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점점점 주변 뼈를 녹여서 심한 경우에는 틀니조차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잇몸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시면 치주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왜 생기는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치주 조직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뼈인 치조골, 잇몸뼈가 있고요. 그리고 잇몸뼈 위에 연조직으로 덮여 있는 잇몸, 치은이 있고 그 외에도 치주인대, 배각질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이 1에서 3mm 정도로 얕지만 음식물이 자주 쌓여서 염증이 생기거나 치조골이 높게 되면 이 공간이 깊어져서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칫솔질 양치 후에도 치태, 찌꺼기가 20에서 30%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치태,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게 치석입니다. 이런 치석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잘 낄 수 있고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잇몸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은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양치질로도 절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치태, 치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도 나고 그러다 보면 잇몸뼈가 녹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잇몸 질환의 원인으로는 흡연, 스트레스, 특정 약물 복용, 그리고 호르몬 영향 등등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흡연이 특히 잇몸 질환에 안 좋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관리하셔야겠죠. 치주 질환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뭔가 아리는 느낌이 들었다가 들뜨는 느낌도 들었다가 아팠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잇몸 질환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활성기와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면역력이 떨어졌나? 뭔가 잘못 먹어서 일시적으로 그런가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많이 골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치주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잇몸 질환이 걱정이 된다면 치과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잇몸 질환이 걱정되셔서 치과에 내원하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우선 치아 잇몸을 검사하려면 잇몸뼈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잇몸뼈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뼈를 방사선 사진 한 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게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잇몸뼈가 특별히 나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나빠졌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이 치주낭 측정기를 통해서 잇몸 사이 공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잇몸 질환을 집에서 먼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질을 하실 때 피가 나는지 보셔야 돼요. 양치질을 하다가 뱉었는데 뭔가 선홍빛의 액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피가 묻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가 뭔가
뭔가 들뜨는 느낌이 들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치아가 들뜬 느낌이 든다면 그 치아 주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잇몸 주위에 잇몸이 좀 부어 있고 색깔도 빨갛게 변해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주변에 잇몸이 부풀어 오른 모양이 나고 색깔도 건강한 치은은 선홍색 빛깔이라면 붉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색깔로도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에서 아니면 입속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구취가 많이 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구취의 원인이 잇몸 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전조 증상으로는 치아 주변에 고름이 노랗게 나오진 않는지,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마다 위치가 변하진 않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런 상태가 있다면 더욱더 치주 질환에 이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잇몸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많이 되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잇몸 관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치료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잇몸 위쪽에 있는 부위의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일링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나시면 전반적으로 부어있던 잇몸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안쪽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가 보이실 수도 있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깊으신 분들은 스케일링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치주 소파술이라고 해서 치아, 잇몸을 부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스케일링과 치주 소파술은 나라 공단에서 보험이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잇몸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게는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진료가 되기 때문에 단돈 10,000원, 20,000원만으로 이 큰 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왜 스케일링을 치과 의사가 하지 않고 치과 위생사가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3, 4년 동안 이 스케일링에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받고 계시고요. 실제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은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스케일링 항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케일링 전문가는 치과 위생사가 맞습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가끔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료법상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스케일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잇몸 치료는 얼마 간격으로 받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논문 연구상 저희가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짠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염증이 가라앉고 치유되는 기간을 보통 2주로 봅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잇몸이 치유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짧게 주기를 가지면 3개월에 한 번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잇몸 질환이 의심된다면 바로 치과에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바로 치과에 갈 수 없는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클로로헥시딘인데요. 이 용액은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후로 소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오랫동안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비용이 한 10,000원 미만 정도로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일정량 한 15ml 정도 따라서 입안에 머금고 계시다가 뱉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세균이 소독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클로로헥시딘을 사용하게 되시면 세균 제거에 탁월한 효과는 보이지만 이런 좋은 약제도 주의하실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제를 너무 오래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치아가 변색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7일까지만 사용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자, 오늘은 잇몸 질환의 예방법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치과에 가셔서 검사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너무 병을 키우시게 되면 간단한 진료가 큰 돈이 드는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치아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일 닥터 이지였습니다. 안녕.